허재인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뉴스 백브리핑 2부 함께 하실게요. 최승호 우리 MBC 전 사장 지금 뉴스타파로 돌아가셨죠? 최승호 PD라고 제가 부를게요. 최승호 PD가 김어준 총수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예. 지나치게 좀 음모론적이다. 예, 이렇게 좀 핵심 어떤 이제 주장을 펼쳤는데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론계에서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만한 이슈와 문제 제기인 것도 맞아요. 예, 토론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뭐 이걸 가지고 뭐 또 진중권 같은 사람들이 뭐 나서 가지고 또 뭐 김어준 공격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저는 당연히 그런 관점을 지지하지 않고요. 자, 여러분. 진중권 씨는 제발 좀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고 다만 최승호 PD와 김어준 총수 둘 사이 스탠스에서 어떤 점을 우리가 좀 취하고 검토해보면 좋은지 이런 건 좀 한번 객관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최승호 사장의 글을 일단 한번 좀 먼저 볼까요? 최승호 사장이, 그러니까 최승호 이제 PD가 이제 뉴스타파로 이제 돌아가가지고 무슨 그 검증 보도 하나를 이제 준비하고 있나 봐요. 그 왜 세월호 고의 침몰설 뭐 이런 거 이제 만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유령선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이걸 가지고 이제 뉴스타파가 이제 검증 보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좀 부정확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 이제 그런 이제 검증 보도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최승호 PD가 조금 여기서 더 나아가서 좀 세게 비판을 했어요. 뭐냐면 최승호 전 사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어준 총수는 어떤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발견되면 그것에 대해 취재를 하기보다 상상하고 추론을 하고 음모를 펼친다. 때로는 영화를 만들고 그러다가 마침내 강한 반박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중들은 이제 그의 이런 이제 음모론 제기하고 어떤 반론이 제기되면 무시해버리는 그런 행동 방식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데 사실이 아닌 위험한 주장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특권을 김어준 씨가 이제 가지게 된 것 같은데 너무 그 영향력이 큰 언론인이라 이제는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 틀린 건 틀렸다고 인정하고 사과해야 된다. 라면서 과거 이제 영화 이제 그 18대 대선 개표 부정 의혹 뭐 이런 거 이제 주장했던 영화 더 플랜 뭐 이런 것들도 함께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평소 좀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이 많으셨나 보네요. 최승우 PD께서. 저는 뭐 그 세월호 고의 침몰설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사실 이 다큐도 제가 본 적이 없고 잘 몰라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유령선 다큐멘터리 이것과 이제 뉴스타파의 보도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깊게 뭐 이렇게 논쟁에 개입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최승호 PD가 제기하신 이 논쟁이 좀 언론계에서 좀 바람직하게 소비되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좀 바람이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최승호 선배의 문제 제기는요. 그러니까 음모론 자체가 나쁘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라기보다는 저는 지나친 음모론 확신주의 또는 음모론 매몰주의 이런 걸 좀 경계해야 하는데 언론인이라면 근데 김어준 씨는 이 부분이 좀 너무 유연하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승호 선배가 음모론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실 분이 아니에요. 저도 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같은 거 함께 취재하고 대화도 많이 해봤지만 이분이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음모론 같은 가설을 세우는 거를 취재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실 분이에요. 저랑 아마 입장이 같을 겁니다. 왜 이 음모론이 굉장히
그 취재의 기본이라고 제가 생각하냐면 모든 것은 의심해 보는 데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월호 고의 침몰설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저도 들어는 봤죠. 예. 그리고 뭐 대통령 선거 18대 대통령 선거 이 개표 뭐 부정 뭐 이런 설 같은 거 저도 알고 있고 뭐 한겨레에서 바로 탁 그 아이템을 콕 집어 갖고 취재했던 그 도맡아서 취재했던 기자가 바로 저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진보 진영 내에서 있었던 음모론이 뭐가 있었죠? 다이빙벨 세월호 때 그거 이제 방해 논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예, 이상호 선배가 이걸 가지고 이제 영화도 만들고 그랬죠. 그래요. 저는 이런 음모론 자체를 갖고 취재에 나서는 건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일부 진보 언론 기자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대다수 진보 언론 기자들이 이 음모론 자체를 경계하는 좀 습성들이 있어요. 이런 건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겨레에서 겪은 일만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전에 그 세월호 사건 있었을 때 그 다이빙벨 그 투입 방해 논란 이런 거 있고 그럴 때 한겨레에서 섣불리 이거를 음모론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뭐 팩트 체크다 해가지고 뭐 정리해서 발표한 적 한 번 있었어요. 그때 누리꾼들이 난리가 났죠. 어떻게 이런 걸 섣불리 음모론으로 단정할 수 있냐. 그때 그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사회팀장이 한겨레 그 검찰 인맥이 많은 그 김남일 기자가 사회팀장 하던 때예요. 그리고 역시 그분 지시받아서 취재에 나섰던 그 사회부 기자가 말단 기자가 지금 검찰 출입하면서 대활약 많이 하는 그 검찰 그 서영지 기자라고 있거든요. 제 후배인데 걔가 썼던 기사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출입처라든지 이런 데 좀 지나치게 매몰돼서 좀 취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음모론 같은 거를 처음부터 불편해하는 어떤 습성들이 있어요. 예. 이런 건 좀 잘못됐죠. 예. 제가 미디어 오늘에서 그 당시 전화가 오길래 제가 뭐 익명으로 인터뷰도 하면서 음모론 자체를 너무 처음부터 터부시하는 거는 그것도 역시 잘못된 거다. 음모론을 맹신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예, 그러면서 좀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2017년도에 제가 또 겪었던 일인데 그 왜 민간인을 국정원이 막 휴대폰 뭐 해킹하고 뭐 이런 뭐 그런 의혹 같은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이거에 연루됐던 이제 직원으로 의심받았던 국정원 직원이 마티즈 그 차량에서 자살해가지고 발견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누리꾼들이 야 이거 타살 아니야? 왜 얘네들 국정원은 항상 뭐 이렇게 예 자살을 당하는 것 같지? 유병원도 그렇고 예, 이렇게 음모론을 제기했죠. 그때 경찰은 뭐 국정원 직원이 타살 혐의점은 없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근데 저희 그때 제가 이때는 사회부에 제가 있었는데 저희 사회부장이 사회팀장한테 야 후배들 좀 이거 지시해가지고 좀 파봐. 예, 이거 타살 혐의점은 정말 없어. 경찰 말 믿어도 돼. 이렇게 좀 예, 취재 지시한 적이 있는데 사회팀장이 이걸 막 대놓고 무시한 적이 있었어요. 이 사회팀장이 음모론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거든요. 저랑 친하긴 한데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속으로는 사회팀장한테 제가 뭐라고는 안 했지만 팀장의 이런 태도는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사회부장의 말처럼 일단은 취재 자체는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은 당시에 속으로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이 뭐 자살 당한 거다 뭐 이렇게 몰아갈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경찰이 이렇게 브리핑을 했다고 이걸 다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국정원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예, 경찰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러니까 왜 사회부장의 어떤 취재 지시를 이렇게 음모론에 왜 이렇게 편중돼가지고 취재를 하려고 그래? 왜 이렇게 꼭 생각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회팀장의 이런 태도들은 조금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간첩 조작 사건 그 취재할 때도 사내 분위기가 이런 게 비슷한 게 늘 있었어요. 처음에 어떻게 국가기관이 간첩 증거를 조작할 수 있어? 야 허재영 기자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를 좀 너무 과도한 무슨
의심병자처럼 사내에서 보고, 심지어 어떤 그 법조팀 선배는 저한테 제 책상까지 찾아와가지고 막 또라이라 그러고 얘기하고 가고 웃으면서. 근데 대신 뭐, 아, 그래, 우리 회사에도 너 같은 또라이 기자가 필요하지, 이러면서 웃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뭐야, 본인은 농담이라고 얘기하는데 듣는 나는 기분 나쁘거든?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 검찰도 이 국정원하고 같이 이 증거 조작하는 것에 개입한 어떤 의혹들을 제가 막 문제 제기하고 그러니까 법조팀에서 막 찾아와가지고 막 저한테 자기들은 이런 거 반대한다고 얘기하고 가고. 뭐 어쩌라고, 나는 근거가 있으니까 기사를 쓰는 건데. 늘 그런 게 있었어요, 한겨레에서도. 제가 홍가혜 씨 세월호 사건 때 국가로부터 너무 과도한 탄압받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의혹 제기하는 기사 쓰니까, 또 뭐 어떤 선배는 허재현이라는 이름은 제가 안 썼는, 본인이 안 썼는데 제 기사를 링크하면서 세상을 보고 싶어하는 대로만 보고 싶어하는 기자가 쓴 기사 뭐 이러면서 저를 막 대놓고 조롱하고 트위터에다가. 한겨레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맨날 겪으니까, 아이고, 저는 뭐 한겨레에서 대표적인 음모론 기자였어요. 상처 많이 받았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쓴 기사가 하나라도 뭐 오보로 밝혀진 게 있습니까?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에? 그거 결과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검찰이 증거 조작에 함께 개입한 흔적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홍가혜 씨 무죄 받았잖아요. 잠수사들 거기서 그때 제때 투입 안 되고 있었는데 그거 폭로했던 거 다 막 미친 사람처럼 생각했다가 이젠 다 그거 사실인 거 누구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 무슨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 여러분, 음모론을 무조건 경계하는 그런 진보 언론 기자들의 태도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든지 의심하고 취재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진보 언론 기자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냥 출입처에서 설명해주면 그걸로 끝. 에? 다이빙벨 그 투입, 다이빙벨 그 음모론 그거 이다 이렇게 규정해서 쓴 기사의 팩트를 보면 그냥 해양경찰청이 다이빙벨 투입 막은 적 없다고 설명했다라고 밝힌 게 다예요. 그렇게 기사를 쓰면 어떡해? 그럼 해경이 설명하면 그게 다 참이야? 그러니까 한겨레가 욕먹죠, 당시에. 제가 서영지 기자 뭐 이렇게 뭐 욕하는 게 아니라, 음모론을 무조건 경계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냥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서영진 기자는 기본적으로 착한 애예요. 네. 김남일 팀장이 그렇게 쓰라 그러니까 억지로 썼겠지. 선배들이 문제예요, 선배들이. 자, 그래요. 다만 저는 동시에 여러분 이런 생각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음모론 가설 같은 걸 세우고 확인해 보는 건 좋은데, 취재를 좀 해보다가요. 근데 이거 팩트가 아니네. 이건 증명이 안 되네. 이렇게 뭔가 취재가 되면 그 중간에 기자는 과감하게 용도 폐기해야 돼요. 그 음모론은. 제가 예를 들어서 그 18대 대선 때 그때 이제 개표 부정 이런 음모론이 나왔을 때 제가 이거 직접 취재했었거든요. 아무리 취재를 해봐도 개표 부정 근거나 정황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만 뭐가 나왔냐면, 선관위가 투표 현장에서 전자개표기 관리에 얼마나 충실했고, 예. 그리고 뭐 실제로 현장에서 투표지가 좀 잘못 관리된 흔적이라든지 의심을 좀 살만한, 본인이 막 투표 용지가 본인이 제대로 안 된 채로 막 다른 장소로 옮겨진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막 해외에서는 실제로 전자개표기가 실제로 안전한 거 맞냐 이런 논란이 실제로 있었고요. 그래서 시민들은 야, 이거 전자개표기 이거 믿을 만한 거가 맞아? 라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무조건 다 안전하다고만. 자기들이 개표 관리 조금 부실한 것들이 실제로 좀 정황들은 있는데 자기들에게 막 책임이 돌아올까봐 다 무슨 음모론인 것처럼 선관위가 막 그렇게 막 몰고 가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런 태도는 잘못됐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개표 부정 음모론은 취재해 봤더니 선관위가 투표 관리 부실한 것들이 좀 있더라. 그리고 전자개표기가 진짜 안전한 건지는 세계적으로 논란이 있더라. 요 정도로 프레임을 잡고 제가 이제 보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다만 선관위가 막
선관위까지 속여가지고 막 개표 부정까지 막 이렇게까지 몰고 가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싶어서 제가 그렇게는 기사를 안 썼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저는 음모론에 귀를 기울였죠. 그리고 취재를 했죠. 무조건 배척 안 합니다. 다만 검증하고 취재해 보니까 음모론 중에서 어떤 건 가지치기해서 어떤 거는 알리고 어떤 건 좀 너무 과도하네, 이렇게 정리해서 기자가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균형 잡혀서. 그래서 아마 이 최승우 선배는 이 김어준 씨가 무조건 잘못된 언론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모론을 분석하고 음모론 막 가정하는 건 이 능력은 굉장히 탁월하고 일정 정도 순기능을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게 집착하고 팩트가 잘 안 나오는데도 너무 무리하게 몰고 가고 심지어 영화도 만들고 잘못된 걸로 드러나도 반성 안 하고, 예.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요. 진보 진영에서 음모론 과연 어떻게 소화하는 게 좋을까? 분명히 이 최승호 PD의 이 문제 제기를 계기로 아마 여러 논쟁들이 붙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음모론 자체를 무조건 터부시하면서 출입처 안일주의에만 빠져있던 기자들이 최승호 선배의 이번에 이 글을 보고 옳다구나 싶어가지고 자신들의 막 게으름에 대한 변명거리로 막 악용해서 활용하는 거. 그래가지고 김어준을 막 공격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지금 진중권 씨가 벌써부터 그러고 있더라고요. 자기 막 페이스북 게시판이나 뭐 이런 데다가 또 막 이것저것 막 그 글을 써놨어요. 그러면서 김어준만 까기가 좀 싫으니까 뭐 뉴스타파도 뭐 음모론 마찬가지다 뭐 어쩌고저쩌고 또 이상하게 써놨어요. 아유. 하여튼 김어준 아니 하여튼 진중권 씨는 좀 제발 좀 언론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런 데는 좀 빠지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참. 옛기 사람아. 당신은 좀 빠져. 최승호 선배가 음모론 자체를 멀리하라는 게 아니라 음모론 맹신주의를 멀리하고 경계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중권 씨. 제대로 이해하세요. 최승호 선배가 문제 제기했던 그 간첩 조작 사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작이 음모론에 가까워요. 국가기관이 간첩을 조작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안 믿기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무조건 터부시한 게 아니라 이 음모론을 가지고 최승호 선배는 취재를 한 거예요. 민변 변호사들하고 같이. 문제는 언론인의 균형 감각입니다. 음모론과 늘 함께 살면서도 그것을 경계하고 검증하고 그런 태도들요. 저는 이런 언론인들의 이런 균형 감각을 갖자. 최승호 선배가 이런 어떤 제안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을 무조건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김어준 씨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 최승호 선배 같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김어준 씨가 꼭 최승호 선배랑 다툰다기보단 좋은 성장통의 계기로, 좋은 언론인의 성장통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반박할 게 있으면 책임 있게 해명하면 되는 거고요. 쫄지 말고요. 김어준 씨가 나쁜 언론인은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래요. 자, 요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앞으로 계속 음모론 제기할 겁니다. 리포액트 저희 보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미. 다만 제가 뭔가 음모론을 제기하면 그거는 어떤 팩트를 확보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크게 두 가지 음모론을 앞으로 많이 제기할 건데 첫 번째가 그 간첩 조작 사건. 이거 검사들도 함께 국정원과 논의했다. 이런 음모론 갖고 계속 취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시 부정선거 논란을 덮기 위해서 박원순을 막 공격하기 위해서 검찰이 국정원과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 사건을 만든 정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다 말단들만 지금 처벌받았는데 저는 당시 이 조작 사건의 윗선이 따로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이 음모론을 갖고 계속 취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석기 사건. 이거는 역시 박근혜 정부가 이 국정원 뿌락지를 심어가지고 개입해가지고 사건을 조작한 거 아닌가.
이것도 역시 저는 음모론을 갖고 역시 취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한가요? 과할 수 있죠, 당연히. 예, 제가 뭐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앞으로 제가 온전히 저의 취재력으로 입증해내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허재영 기자 역시도 평가의 대상이니까요. 겸손하겠습니다. 자, 허재영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허재영 기자를 응원해 주시고 후원도 열심히 해주시는 여러분 덕에 제가 오늘도 건강하게 취재하고 논평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십시오. 다음 방송에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